네, 밀당 중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장동혁 형식 의제 중요 유보적이다라는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하셨어요라고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으로 알림이라고 하면서 이 보도 문자를 좀 같이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공항 도착 후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지시한 바가 있다라고 지금 알림을 보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최찬일 교수님,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방점이냐, 즉시 추진하라 지시하셨어요. 요게 방점이냐,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일단 즉시 추진하라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즉시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야당 대표는 1대1 회담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영수회담이란 뭐 이 단어에 대한 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대통령은 지금 1대1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워낙 순방 결과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미 한일 그 부분을 이제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정치적 현안도 풀어나가는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일단 빨리 만나자. 왜냐면 그 전에 이 지금 회동이나 이런 데 대단히 인색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이거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데도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큰 시비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일단 빨리 만납시다. 대통령이 공항 도착 후에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무게중심이 주어진 것 같은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1대1로 만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렇게 무슨 여럿이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야당의 어떤 요구를 수용할 때 이 만남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이고,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저는 두 개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빨리 만나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국민들에게 협치와 소통을 보여주는 거다. 아마 그 생각이 먼저 앞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이런 거 저런 거보다 일단 좀 빨리 봅시다라는 데 좀 방점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건데,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는 제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제 연천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그 제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후에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얘기를 하는데 한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한 4-5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영수회담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이 여야 지도부 만나자. 장동혁은 1대1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양쪽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여야 다 같이.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1대1로 당신과 나 둘만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수회담이 보통 이 둘 간 1대1의 이 회담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마치 비가 와서 네, 아주 가물었는데 잘 됐습니다. 도움이 됐거든요. 비가 끝나면 좀 추워질 것 같죠? 좀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대테러 전쟁으로 국민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네,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후보 때 저희가 행사나 네. TV 토론 때 뵙고, 저와 우리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아, 왔습니다. 그러시죠. 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돼야 되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네, 사실 앞서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이회창 총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 대표. 근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 굉장히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였었죠. 어제 강유정 대변인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이 즉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우상호 수석한테 요 얘기를 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 문화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이 표현을 씁시다. 이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이 표현되는 건 적절치 않음을 알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과거에 이른바 이 당의 대표가 총재라고 얘기가 되던 그 시절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때도 사실 굉장히 강한 이 그립감을 갖고 있었던 당대표였는데 그럴 때 영수회담인 건데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영수회담이 아니다. 여야 회담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역대 영수회담 언제 있었나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 조금 전 저희가 봤었던 김대중, 이회창,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좀 자주 봤어요. 손학규, 정세균, 손학규, 조금 전에 본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같이 봤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좀 생각보다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1대1로 보자, 의제 명확하게 정하고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을 때 보자라는 얘기인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끝까지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주장을 한다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렵지 않겠어요? 쉽지 않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요 야당 대표할 때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제안할 때도 영수회담 하자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여야가 사이가 그래도 괜찮으면은 네.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같이 하면 될 텐데 사람이 아니라 악수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회담이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네. 뭐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뭐 형식은 뭐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면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쌈질만 하니까 빼고 우리끼리 대화하는 사람끼리 대화하자. 뭐 이러고 또 의제도 방미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당이 일방 독주하는 거 국회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옥죄기법이라든지 뭐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부결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독주하는 사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논의하자 했는데 저는 뭐 웬만하면은 들어서 만나야 되고 만날 네. 거로 봐요. 장동혁 신임 대표가 1.5선 보궐선거로 돼서 초선 사실상 초선인데 이번에 대표가 됐고 당 내부 마찰이 좀 심하잖아요. 대표 되자마자 첫 번인데 제가 보기에는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찬스거든요.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네. 장동혁 대표가 신청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을 해왔으니까 네. 그건 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좀 해서 물꼬를 좀 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지금 장 대표가 요청을 오히려 할 판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기자들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야당이 원하는 어떤 주제든 다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의제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장 대표가 얘기했죠. 어떤 주제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의제 형식이 안 좋아서 못 만나는 건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답답한 부분 이거 함께 해결해주는 마음으로 대통령실의 제안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해를 푸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그러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SNS에 한 3시간쯤 전에 갑자기 한국에서 뭔가 심드라이크, 이 뭐 폭동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올렸었죠. 그런데 오해인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해 풀었는데 우리는 왜 만나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창일 교수님. 궁극적으로 그럼 장동혁 대표가 여야 지도부와 함께하는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역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지금 야당 대표가 돼서 이제 강성 대표잖아요, 지금. 네. 그 이제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탄핵 반대 후보로 이제 이미지가 돼 있는데 그걸 주장해 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싸움의 성격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보고받지 않았다. 근데 뭐 우상호 정무수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나자는 얘기죠. 약간의 형식에 스스로 이제 뭐 만족한 게 없다, 불만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로 지금은 장동혁 대표도 백지성의 소수 야당인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만나지 않으면 명분이 떨어지죠. 일단 여권에서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난색을 표시한다면 제가 볼 때 그건 뭐 야당 내에서도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만나긴 만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영수회담이 됐건 여야 순회회동이 됐건 말이죠. 어쨌든 여당에서 뭔가 한두 개는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의 요구를. 지금 법안이 다 통과됐잖아요. 뭐 상법, 노라몽투법 다 통과됐고 이제 검찰 개혁에 관련된 법안도 통과될 예정들인데 완전히 여권 뜻대로만 된다면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이 정치라는 게 어쨌든 간에 마음에 안 들지만 조금이라도 접점을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폴리틱스라는 건데 네. 완전하게 만나서 적담 나누고 그야말로 1대1로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야 지도부하고 같이 만나냐 1대1로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야당 대표의 면 세워주고 그럼 명분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 탄핵 반대 윤석열 전 부부와 절연하지 않겠다라 이런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에 대해 편성한 모양을 보이면 이게 여야 회동하고는 의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과감하게 이거는 도저히 우리 여권이 볼 때 문제가 있으나 당신들이 주장하고 또 경영계 요구가 있으니 이런 거 우리 연구해 봅시다. 뭐 제 요구를 받아들인다든지. 그럴 때 여야 영수회담의 의미가 있어요. 여야 지도부가 됐건 말이죠. 네.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여당이 얘기는 이제 겉으로 이제 명분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다. 그럼 제가 야당 대표라도 그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 소통을 워낙 강조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야당 대표의 면목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그게 실무 협상에서 오고 가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영수회담이든 여야 지도부와 함께하는 회동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야당의 어떤 면을 좀 세워줄 수 있는 명분을 먼저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성사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잠깐 뭔가 의제, 형식, 성과, 열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보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다음 기사 볼까요? 여야 지도부가 만난다면 함께할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죠. 네, 요거 말고 경향 같이 보겠습니다. 경향 볼까요? 네. 도로 내란당 다시 헌법 파괴 세력과 싸움. 대통령이 협치 띄워도 맹공 퍼붓는 정청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봅시다라고 얘기한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맹공이다라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윤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뭐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파괴 세력 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영걸 대표님, 네. 장동혁 대표가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선뜻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고민이 네. 있는 거죠. 여야가 만나는 모습은 보기가 좋은데 네. 가봤자 뭐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오면은 그 분위기를 깨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도 그 워크숍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던 세력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악수도 안 하겠다. 이런 분하고
얘기해서 무슨 도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 정부를 표방하고 뭐 검찰청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속도 조절론 얘기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도 같이.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마이웨이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굿캅 역할을 하는 대신에 정청래 대표가 배드캅 악역을 맡아서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만나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대통령은 나는 잘하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먹히질 않으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강성 지지자한테 끌려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개딸이라고 했잖아요. 개딸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보통 20대 여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40, 50대들 다들 남자들이라는 이 대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이 지금도 민주당을 끌고 다니고 있고 그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고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말 립 서비스에 좀 치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자칫 가야 둘러리만 쓰는 거죠.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네. 용산 가서 A4 용지 10장 15분 동안 읽고 왔잖아요. 그거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 회담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가는 게 좀 맞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약간 독한 말만 한 게 아니라 SNS에 쓰는 글도 상당히 좀 독합니다. 세요. 뭐라고 올렸었냐 이런 걸 올렸었죠. 공개질에서. 윤석열이 돌아와서 당의 정치적 지주 역할을 하라는 거냐 내가 물어본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탄핵 헌재파면 그럼 잘못된 거냐. 그럼 노상훈 수첩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찬성하는 거 이런 수첩에 찬성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5가지 질문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직접 이렇게 답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그 피로가 쌓였는데 하여튼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찬회가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네,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국민일보 오늘 기사 장동혁호 전투 모드다라는 겁니다. 네, 최찬일 교수님.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전쟁이다라는 것 같아요. 이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국가 간에 이제 선전포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피하러 외교도 있고 정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당대표 취임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제 그걸 보면서 물론 정치적 레토릭이긴 하겠습니다만 무슨 수로 끌어내릴까? 탄핵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지금 출정식이다. 이건 완전히 뭐 이제 연찬회니까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위가 너무 세요. 출정식이다, 뭐 싸운다, 죽기를 각오한다. 뭐 필사직생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그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또 그런 질문 또 하잖아요. 그 정청래 질문 대표의 그 질문 5개는 그 뭐 답변을 받기 위해서 했겠어요. 내란 계엄 탄핵 프레임을 계속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측이 뭐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요. 저런 질문도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어쨌든 너희들 정당은 내란 정당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싸움의 명분을 가지고 가려 하는 것 같은데 저보다 아까 우리 윤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국합 배드캅 말씀하셨는데 전 지금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살짝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어떤 뭐 조율돼 가지고 국합 배드캅에서 역할 나누자라는 게 암묵적으로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전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장관도 그렇고 검찰 개혁에 관련된 거 속도 조절론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근데 여권 내 뭐 요즘 보니까 명청 대전이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도 좀 이상하다. 뭐가 아니 대통령하고 여당 왜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대통령 임기가 얼마 시작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나 야 대표들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발언에서도 그렇고 정치를 복원시켜야죠. 언제까지 저렇게 정치를 갖다 실종시킬 겁니까? 네. 여야 대표가 모두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치를 복원해야지 언제까지 실종 상태로 놔둘 거냐라는 뼈 있는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정치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실종된 정치를 찾습니다. 네, 여러분 보신 분 제보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